안녕하십니까, 백평입니다.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? 일요일 거의 끝나가네요. 태풍이 곧 몰려온다고 합니다. 아니나 다를까 비가 왔습니다, 오늘. 자,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. 제가 이 영상에 있는 이 자막은 AI가 자동으로 자막 처리를 해주는데 가끔 이상하게 자막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예전과 달리 제가 이 방송에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니래 가지고 일일이 또 자막을 다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막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그 점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해서 제 음성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이 자동 자막 꽤나 쓸만합니다. 자, 오늘 제목은, 오늘 제가 유튜브를 또 들어가 봤습니다. 요즘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유튜브 자주 시청 못합니다. 뭐 마케팅이라든가 또 광고, 그리고 또 제가 미술 작품을 또 위탁해서 판매하기도 하고, 또 제가 만든 또 작품을 또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몸집을 좀 불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거두절미하고, 그래서 이제 오늘 유튜브 들어가서 딱 추천 영상이 뜨길래, 제가 요즘은 구독을 몇 개 안 하거든요. 더3사의 뭐 대표 2명이 이제는 이제 자택이 압수수색 됐다, 그 얘기를 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이 작은 목소리를 이해를 또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묵살하시는 분들이 많고, 더 나아가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제가 재작년부터 이 검수완박 너무 졸작이다, 대책 없이 그냥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만 뺏으면 된다,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실제 제 경험담과 실제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아직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갖기에는 좀 위험하다,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를 하나 잡고 다시 이제 맞으면은 노빠꾸 런이라고 할까요? 물리기는 좀 이제 너무 강을 건넜고, 그렇지 않니 또 계속 밀고 나가자니 부작용이 심하고, 또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넘어갔던 그 안이함이 점점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.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경찰은 검찰보다도 더 최악의 조직이죠. 검찰은 조직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저항이라도 하고, 아니면은 뭐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라도 수사라도 하죠. 하지만 경찰은요, 그게 없어요. 경찰은 그냥, 모르겠습니다. 초반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. 경찰은 그냥 내 주머니에 좀 돈 좀 푼돈이라도 들어오면 양심도 버리는 게 경찰이라는 조직입니다. 검찰은 그나마 자존심이라도 있죠. 예를 들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자신들의 뭔가를 뺏으려고 할 때 그 대통령마저도 수사를 하는 그런 강단이라도 있죠. 경찰은 그것도 없어요. 국밥 한 그릇에 양심을 팔고 2만원, 2만원, 3만원에 범죄를 보고 그냥 눈 감아 버리고, 그리고 버젓이 성매매가 지역에서 활기차는데 불구하고 돈 10만원, 100만원 찔러주면 그냥 미리 알려주고 사이렌 크게 틀고 가서 한번 쓱 보고 옵니다. 수사는 제대로 합니까? 아니에요. 저도 재작년 뭐 정의네 뭐네 하는, 뭐 옳고 그름이네 뭐네 하면서 집회
뭐 주관하는 사람이 있길래 하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갔다가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는데요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사받을 때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증언해준 사람 아무도 없고요. 그냥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수사를 받을 때 제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형사는 네라고 쓰고요. 내가 네라고 말하면 아니오라고 타이핑을 합니다. 그래 놓고는 무조건 도장 찍으래요. 당연히 안 찍죠. 꼼꼼히 다 읽어보고 3시간 동안 아주 엄청나게 논쟁하다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그걸 해결했습니다. 도대체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지저대는 그놈들은요, 검찰 수사권 뺏고 누구한테 수사권을 독립시키라고 하려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그렇게 잔뜩 지지자들, 진영의 국민들 흥분만 시켜놓고요, 정작 하는 거 없이 지금 요즘은요 그냥 검수완박은 아예 입에 올라가지도 않고요, 그냥 가끔 윤석열 윤석열에 대해서 정면으로 까지도 못하고요, 그냥 연설문 이런 거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. 이틀 전에 이탄희 의원이 윤석열의 그 연설문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한심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대통령 연설문이 그렇게 며칠 동안, 일주일 동안 넘게 떠들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? 중요한 게 그건가요?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. 중요한 거는 핵심입니다. 핵심에서 벗어나고 핵심 외적인 부분을 계속 건드는 거는요, 한마디로 정면으로 까자니 무섭고, 그래도 까긴 까야 되니까 한 번 더 해먹어야 되잖아요, 국회의원. 그러니까 까긴 까야 되는데 좀 이건 까도 내가 안 다칠 만한 거 없나? 그게 연설문이죠. 8.15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했던 연설문, 그 까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? 물론 연설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, 그리고 초등학생이 써도 그보다는 잘 쓸 것 같아요. 중요한 거는 그동안 해왔던 검수완박은 이제 들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검수완박 하려면요, 법 개정, 그게 핵심이에요. 법안 발의는 막 해놓고 실제로 통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발의했습니다라고 홍보한 놈, 그놈이 바로 여우 같은 놈이고요. 몇 년 전에 여기저기 집회한다고 공지해놓고 본인은 싹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송이나 해대는 한복만 입고 김구 선생 코스프레 하면은 김구가 됩니까? 유치하고, 네, 결국은 다 먹고 살려는 짓 아니겠습니까? 요즘 검수완박 입법 처리하는지 여러분 들리나요?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유튜브에서도요, 검수완박은 아예 들리지도 않고 있습니다. 이제는 그냥 김건희 까고 윤석열 까고 그게 다예요. 한동훈 까고. 근데 요즘 한동훈도 잘 못 갑니다. 법무장관이잖아요 이제. 그러니까 한동훈 까는 건 별로 없습니다. 제가 지난 5년 동안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한 이 진보 진영의 튀는 놈들 있잖아요. 제가 경험하기로는 다 여우 같은 새끼였고요, 쥐새끼 같은 놈들이었습니다. 겉으로는 막 센 척, 정의로운 척 하지만은 실제로는 진심으로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하려면요 다 도망갑니다. 그리고 피합니다. 결국은 다 정치인들이에요. 그냥 자영업자들. 유튜브 통해서 자신의 모습 막 호기롭게 보여주고 하지만 그 사람 따라다니잖아요. 그러면은 저 안쪽 도망가서 안 나옵니다. 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8.15 기념식 때 광화문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어떤 한 청년도 유튜버였나 봐요. 저도 그때 유튜버 한창 한때였죠. 그때가 2018년이었나 그럴 겁니다. 왜냐면 그때 제가 태극기를 집에 많이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2017년에 좀 써다가 2018년에 남은 거 그냥 뿌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이제 그 인간을 본 겁니다.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는 유튜버였어요.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.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
친일파로 보이는 사람들 붙잡고 인터뷰하면서 그냥 시비 거는 걸로 보였어요.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사람들 뭐 인터뷰하자 하면서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고, 또 누구랑 막 싸움 나면은 막 그거 옆에서 누가 찍어주고, 그러면은 여러분들 현장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와 열심히 한다, 싸운다 막 그러면서 좋아하겠죠. 근데 저도 그때 상당히 좀 순진했죠. 그래서 당장 휴대폰 꺼내가지고 생방을 켰습니다. 그리고 그러자 옆에 있던 어떠한 청년도 카메라 딱 열고 유튜버 생방 키더라고요. 왜냐면 생방을 켰던 이유는 이 사람을 지지했기 때문에,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 이 활동들을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.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? 한 10분 지나니까 갑자기 막 여기저기 빠르게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 그 시청 앞에 있는 서울 광장에 뭔가 어떤 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인파가 빽빽하게 있었습니다. 갑자기 거기를 막 비집고 들어가더니 저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딱 들어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. 우리를 피해 도망간 거죠. 한참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랑 그 청년 유튜버랑 뻘쭘해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그 사람이 그게 도망가가지고 안에 앉아버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생방 딱 껐습니다. 생방 끄고 있으니 한참 있다가 보니까 다시 또 우리가 이제 안 따라다니니까 나와서 더 그 짓 하고 다니더라고요.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.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굉장히 무책임하고, 그리고 쇼맨십만 가득한 가증스러운 그런 가식적인 인간이었다. 결국은 다 돈입니다. 그러더니 2019년 되니까 뭐 후원금이 부족하네 마네 그러면서 아니야 대놓고 후원금 달라 하더라고요. 운영이 어렵다 등등. 여러분, 자생 능력이 없는 언론사는 싸울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외형을 갖추고 그 큰 빌딩에 렌트하고 있으면 최소한 광고비나 뭐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? 자, 검수완박 다시 얘기할게요. 자, 검찰의 수사권 뺏고 그러면 경찰이 뭐 정말 정의롭게 공정하게 수사합니까?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? 2018년에 서부지검에서 서부지검이었을 겁니다. 아니 서부지검이었나? 수원지검이구나.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 아주 대대적으로 수사할 때요. 그때 1차 수사 집중적으로 막 강행했던 게 바로 경찰서입니다. 거기가 어디였지? 남부지검? 어디야? 경찰서에서 엄청 수사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원지검으로 넘어갔죠.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들, 경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하는 조직입니까? 자, 검수완박 좋다 이거예요. 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럼 검찰의 수사권 뺏어서 경찰한테 주면 그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나? 아니죠. 그 고소고발하면은요, 어떻게든 자기네들 일감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취하게 만들거나 교묘한 논리를 펴가지고 포기하게 만듭니다. 왜? 그래야 자기네들 일찍 퇴근할 수 있거든요. 저도 그때 제가 고소한 것도 있었고 또 고소당한 것도 있고 해서 경찰서를 몇 번 갔었는데, 와. 그리고 쌍방폭행 같은 경우는 말을 잘 풀었습니다. 그러니까 경찰이 또 서로 이해 타서 맞았어요. 그러니까 야, 너 니네도 일 할 일 많잖아.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수사하고 싶니? 약간 그런 분위기를 잡고 그냥 없는 걸 했죠. 경찰은 경찰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검사에 대해서 수사한 적 있습니까? 경찰이 검찰청장 아니면 검찰의 간부급, 아니 저희 말단 검사라도 수사한 적 있어요?
검수한박이요. 참 무책임한 말입니다. 그래놓고 이제 경찰이 정권이 바뀌어서 얼굴 확 바꾸고 그냥 대대적으로 막 행동하니까 당황스럽다. 너무 천진난만한 거 아닙니까? 제가 알기로는 사법고시 준비하는 어떤 강원도의 한 청년, 또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청년들 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?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. 어떻게든 권력에 붙어가지고 출세하겠다.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. 자기는 철저하게 국회의원들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승진해서 성공하겠다. 걔네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. 실제로 검소한박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고, 제가 봤을 땐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힘 빠지는 소리를 제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공감하실 겁니다. 제가 없는 말 한 건 아니잖아요. 자, 항상 선동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. 똑똑하게 현실을 보고 진실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정치 바닥이 썩지가 않습니다. 그냥 어물쩡어물쩡 넘어가면